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 4월 2일까지 한 달간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이 전체 연방 공무원 절반인 100만 명을 해고하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무더기 해고가 시작되고 있고 민간업계에서도 감원 태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비자 인터뷰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를 의무화하고 나서 미국 비자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 4월 2일까지 한 달간 전격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 데 이어 자유무역 협정에 적용되는 대다수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4월 2일까지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와 벌이는 관세 전쟁에서 대다수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 한 달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USMCA 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2일까지 연기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에서 불법 입국과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을 저지하는 데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관리들도 관세 예외 조치를 논의해 멕시코와 같이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에 적용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서 백악관은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3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생산돼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 1차 발효일 직전에도 한 달간 전격 연기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3월 4일 발효일 이틀 정도를 넘기고 다시 한번 한 달 연기시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히는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 93%나 급감하고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 총수를 넘기는 등 성의를 보임에 따라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 차단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하고 연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마지막 순간 완화시키고 있는 주된 이유는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 차단이라는 목표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내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악화될 수 있다는 업계 경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대 교육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하자 미국민 생활, 미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가 지속된다면 미국민 가정은 올 한해 가구당 $1,600에서 $2,000를 더 쓰거나 씀씀이를 줄이게 될 것으로 예일대 버질랩이 계산했습니다. 휘발유 가격부터 갤런당 20센트 정도 오르기 시작하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과일, 채소, 맥주와 증류주, 캐나다로부터 수입해오는 육류와 곡물, 메이플 시럽, 위스키 등 일일 농산물들이 2~3%씩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들어오는 스마트폰과 랩톱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은 11%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가장 고가인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최소 $4,000, 최대 $12,200나 급등하게 될 것으로 앤더슨 경제그룹이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면 미국민 소비자들이 차구입을 미루거나 포기해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자동차 제조에서 판매 딜러십, 서비스와 할부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절반인 100만 명 이상을 해고하는 대규모 감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230만 명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방침 아래 국방부에선 최대 7만 2천 명, 제한군인부에선 7만 명, IRS 국세청 5만 명, 사회보장국 3만 명 등 수만 명 해고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도우지 수장이 겨냥하고 있는 연방정부 감축 규모는 230만 명 중에 절반인 100만 명 이상 해고하려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nding the flagrant waste of taxpayer dollars, which is headed by Elon Musk, who is in the gallery tonight. We're cutting down the size of government. We have to. We're bloated. If we don't do this, America will go bankrupt.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5만 명 내지 7만 2천 명, 제한군인부에서는 7만 명, 전체 절반을 감원하겠다는 IRS 국세청에서는 5만 명, 사회보장국에서는 3만 명씩이나 자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까지 각 부처들이 기간과 예산,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각 부처 책임자들이 속속 감축 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제한군인부의 더그 콜린스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체 인력을 47만 명에서 39만 8천 명으로 7만 명 15%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goal is to reduce VA employment levels to 2019 in-strength numbers, roughly 398,000 employees, from our current level of approximately 470,000 employees. Now that's a 15% decrease. 더그 콜린스 제한군인부 장관은 제한군인들이 받고 있는 헬스케어와 각종 베네핏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 분야에서는 감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제한군인부보다 근 2배인 최대 규모의 민간관리들 90만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국방부에서는 전체 5 내지 8%를 줄이겠다고 밝혀 4만 5천 명 내지 7만 2천 명을 해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몸집을 크게 불렸던 IRS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즌임에도 전체 10만 명 중에서 절반인 5만 명이나 감원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수습직원 7천 명을 이미 해고한 바 있습니다. 사기성 지불이나 부적절한 과다 지급을 의심받고 있는 사회보장국은 전체 6만 명 중에서 절반인 3만 명을 해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도 이미 수습직원 7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연방농무부에서는 수습직원들을 중심으로 3만 명이나 해고했다가 조류독감 대처 등을 위해 6천 명은 일시적으로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CIA 중앙정부부에서는 숫자는 기밀이어서 공개하지 않았으나 2년으로 확대한 수습직원들을 버지니아 랭글리 본부백악의 한 시설로 소환해 신분증을 반납토록 하고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 FBI 연방수사국에서는 초보수사요원과 분석요원 1,000명 이상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부채 전체를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한 연방교육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 없어지면 4,400명 전원이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처에서는 예산을 무려 65%나 삭감키로 해서 사실상 폐지 수준의 무더기 감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연방교육부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연방교육부가 정부 규모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방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프로그램과 자금으로 미국의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과 자금이 떠받치는 무책임한 관료들이 우리 자녀들을 망쳤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보조금 제공과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맥마흔 장관은 인준 직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을 다시 주 정부로 돌려보내겠다며 우리에게 연방교육부의 관료적 비대화를 하루빨리 시정하라는 마지막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연방교육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연방교육부를 폐지하거나 다른 연방기관과 합병하자는 요구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교육부를 단시간에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연방교육부의 완전 폐지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줄리아 마틴 교육법 전문 변호사는 장애 학생 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핵심 사업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강력한 정치적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방교육부 기능 대부분이 법 개정 없이는 폐지가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연방교육부는 약 4,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가장 작은 연방 내각 기관입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연방교육부 폐지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이 시기에 폐지 명령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절반을 감원하는 해고 태풍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고 민간업계에서도 감원 태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소매업과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17만 2천여 명이 해고돼 1월보다 245%,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기관들에서 연방 공무원들의 무더기 해고가 시작되고 있고 민간업계에서도 감원 태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해고와 감원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 챌린저 그레이는 연방기관들 못지않게 민간업계에서도 해고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는 17만 2,017명이 해고된 것으로 챌린저 그레이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1월의 해고자 수 5만 명에 비해 245%,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챌린저 그레이는 밝혔습니다. 2월 해고자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6만 2,242명은 연방 공무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들의 해고 태풍보다 더 강한 감원 태풍이 민간업계에서도 몰아닥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업계의 감원 태풍은 2월의 소매업과 테크업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것으로 챌린저 그레이는 집계했습니다. 소매업종에서는 메이시와 포레버 21을 중심으로 2월 한 달 동안 3만 9천 명을 감원해 전년보다 6배나 급증했습니다. 테크 기술업종에서는 2월 한 달간 14,45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연방기관들의 해고 태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워싱턴 DC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의 소매업 등 관련 업종에서 감원 태풍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선 2월 해고자 수가 지난해에는 60명이었으나 올해는 6만 1,800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뉴저지는 지난해 2월 1,088명에서 이번 2월에는 17,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처들에서는 3월 중순부터 부처당 수만 명씩 해고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민간업계의 감원까지 겹치면 해고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로 실업수당과 의료혜택 비상신청이 급증하게 되고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과 민간업계 종사자들이 재취업이 안 될 경우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사태가 초반임에도 2월 20일 주간에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2천 명으로 전주에 비해 2만 2천 명 늘어났고 앞으로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공직사회와 연결된 각종 비즈니스가 운영이 어렵게 돼 또 다른 감원 태풍이 몰아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인터뷰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나서 미국 비자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등 제외 공간들에서 비자가 만료된 지 12개월 이내 같은 범주에서만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꿔 의무적으로 인터뷰해야 하는 신청자들이 급증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비자 거부나 지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비자 받기와 입국하기 등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가 한국 등 해외 공간들에서의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시켜 대부분은 대면 인터뷰를 받도록 해서 미국 비자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들이 대면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주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에도 인터뷰 면제를 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 F비자, 교환 연수생 J비자, 취업비자들인 H, O, P 비자 등이 만료된 지 12개월을 넘지 않는 동시에 같은 범주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에도 인터뷰 없는 비자 받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갖고 직접 심사를 받아야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받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 비자 인터뷰 대상자들이 급증해 인터뷰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비자를 받기까지 대기 시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자 종류별로 빠르면 2일에서 7일, 길어야 11일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면 인터뷰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면 비자 기각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한 해 동안 한국인들은 7만 명이 미국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 F비자가 18,000명으로 가장 많고 교환 연수 제2비자가 13,600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또는 취업 비자들 중에서는 무역인 또는 소액 투자 2비자가 6,800여 명, 주재원 L비자 6,650여 명, 취업 H비자가 3,200명, 예체능 P비자 1,550명, 특기자 5비자 1,400명, 종교비자 450여 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을 오갈 때 쓰이는 것이어서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CBP 세관 국경보호국의 입국 심사도 자동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BP는 최근 들어 6개월 이상 한국 등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미국에 들어오는 영주권자들에게 그린카드 몰수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신고 없이 $10,000 이상을 갖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적발해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 등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을 미리 신청해 승인받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다만 출산여행, 원정 출산을 저지하려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제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